예루살렘이 진짜 표시되어 있는가를 조사를 하면 요단강을 보겠죠. 네. 그 요단강을 보니까 요단강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 이게 네. 아 여기 요단강 갔네. 그러면 요 근방에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이 나온다면 여기에 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찾아봐 막 예루살렘하고 비슷한 한자 발음을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무리 찾아도 없어. 17년간 강리도를 연구한 1402 강리도의 작가가 함께한다. 강리도 탐험을 시작한다. 강리도의 서방 세계로 시공 여행을 떠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리도가 표지에 나와 있는 지도 역사의 바이블이에요. 네. 지도 연구하는 학자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책을. 네. 근데 저 지도에 강리도 표지가 올랐잖아요. 네. 그 밑에 편집장 한번 읽어보세요. 할리하고 데이비드 우드워드가 나오죠. 네, 네. 공동 편집장인데 뒤에 나오는 데이비드 우드워드 박사가 강리도 가치를 알고 올린 거예요. 네. 강리도가 비상한 까닭은 동아시아에 전례가 없는 초유. 세계의 탈중화적인 지도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저 데이비드 우드워드예요. 아, 네. 그러니까 데이비드 우드워드는 인정을 해주는 강리도를. 우리 학자들이 저분이 모르는 것을 통찰하고 있어서 아이 당신 말은 아니야 중화적인 지도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걸 파악하는데 그렇게 심오한 천재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아시아에 나온 쭉 지도들을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지도 양이 그렇게 세계지도 양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탐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저같이 뭐 이렇게 머리가 둔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조사해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중화주의적인 지도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이 혹시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닐까요?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후학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거종안의 관점이 바뀌지 네, 않는 어떤 거다. 선입관이 있으면 네. 그 선입관을 바꾸기가 싫고 그리고 그것하고 반대되는 걸 잘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김선영이가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김선영이가 떠들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냥 귀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리학자도 아니고 제가 떠드는 것에 귀 닫으면들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봤듯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리학자들 네. 오는 중화적 지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양보경 이분은 중화적인 세계관이란 그 중화론 그걸 수정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학회지에 제안을 하셔. 대한지리 학회지에 글로 제안을 했어. 네. 그러면 금년도에는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요. 작년 후반기에 이런 주장하셨으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달을 보지 왜 손가락만 보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면 더 재밌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Don't bite the finger, pointing to the moon.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볼 뿐만 아니라 달 보기 싫으니까 손가락 물어 뜯는 거야. 아, 집어치우라고. 이 손가락 보고 있으면 달을 보게 되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 닫아버리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게 하려면 물어 뜯는다는 뭐 있어. 강리도 험담을 하는 게 물어 뜯는 거예요. Don't bite the finger, pointing to the world. 이 세상을 보여주는 강리도 물어 뜯지나 말았으면 좋겠어. 문화 고립주의라는 게 있어요. 네네. 자기 문화 콘텍스트 속에서만 보면은 그거만 보이시잖아요.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가령 백합만 보고 산 사람은 백합이 다른 꽃하고 변별성이 뭐인지 알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강리도를 논할 때 반드시 다른 문화권의 지도를 봐야 돼요. 저는 강리도 중화론자들은 다른 문화권의 지도 및 중국에서 내려온 지도들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고 봐요. 네. 그냥 보니까 중국이 제일 크거든. 다른 지도도 비교 안 해보고. 네. 그러니까 이거 중화적 지도다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강리도를 딱 봤을 때 좀 이상한가 했는데 여러 지도를 비교를 해서 보니까 강리도만큼 그 시대에 뭐 100년, 200년 차이 두고라도 훌륭하고 섬세하고 정확한 지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그렇죠. 오히려 그 외국의 지도들이 좀 후진적이다, 떨어진다, 뭐 좀 그런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던데. 예, 맞아요. 그 지리학을 공부를 뭐 몇 년 안 하셨는데도 그리고 아까 이제 시대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네. 하나만한 소리예요. 모든 인류 역사의 문물은 그 시대의 한계성을 그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 그 시대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다고 경복궁을 막 그걸 시대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만한 소리인 거예요. 왜 강리도에 유독히 그러면 그런 잣대를 대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비유할 수 있냐면 물고기는 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네. 똑같아서 네. 너무나 지당해. 너무나 지당하기 때문에 하나만한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물을 평가하는데 그 잣대는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그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강요도에서만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이거는 어떤 안배, 지도의 안배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시아는 이렇고. 아, 좋은 질문이네. 네. 이게 몇백 년 동안 중세 유럽인들을 지배했던 세계관이에요. 세계상. 네. 저 위에 제일 위에 아시아라고 아시아. 써졌죠. 네. 아시아를 위로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에덴의 동산이 제일 높잖아요. 네. 에덴의 동산이 동이잖아요. 동. 네. 그러니까 그게 가치적으로 제일 높아. 그래서 아시아를 위에 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몇백 년 동안 중세 유럽 사람들은 네. 저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꼭 북쪽을 위에 놓아야 된다는 필연적인 건 없어요. 뭐 어디를 위에 놔도 상관없어요. 당시 세계관은 어쨌든 아시아가 북쪽에 있고 유럽과 아프리카로 이게 좀 양분된 느낌? 3분. 3분인데 네. 이제 아시아의 비중이 좀 크다는 느낌이 저 예, 그림에서 왜 아시아 들거든요. 비중이 크냐 하면 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셈, 함, 야벳. 셈이 장자잖아요. 네. 이게 장자가 유산 상속해야 되니까 지구에서 제일 큰 유산을 아시아에 배분한 거야. 아시아가 제일 저 가치가 높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셈이라고 써졌잖아요, 저게. 네. 셈. 그리고 이제 유럽은 야벳이요. 야벳. 그리고 아프리카는 함인데 시가 이제 들어갔죠. 저게 수백 년 동안 중세 유럽인들이 가졌던 세계 상이에요. 네. 동쪽이 위에 가 있는데 저 당시에 아랍인들은 남쪽을 위에. 그러니까 꼭 북쪽을 위에 둬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북쪽이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저렇게 배치가 네. 됐다라고 딱 직관적으로 오거든요. 네. 다음 지도를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 상을 그리려면 네. 동쪽을 위에 놔야 돼. 왜냐하면 에덴 동쪽이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네. 가치적으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세계상 이것은 16세기인가에 그린 건데 저게 세계 지도입니다. 이 전의 지도를 지금 표현을 한 거 위에 그렇죠, 아시아 그렇죠. 저 위에 교동사 저기 노아의 방주 그 이거 보이죠? 지도로 저렇게 이거? 표현이 됐고 노아의 방주. 네. 여기서 인류가 다시 이제 세계에 나가서 그 인류 사회를 이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장자 셈인가요? 아시아 패션인 것 야벳. 같고 이렇게 세계를 믿으면 이게 세계예요. 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세계관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 그런 것은 무의미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도라는 것도 참 생소합니다. 예, 지도 도안이요, 도안. 도안이. 세계는 이렇게 생겼다. 네. 이런 자료는 더 자, 어디서 보세요. 구하셨는지. 우습게 봤죠? 중세 유럽의 TO 지도라고 그러는데 TO잖아요. T하고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네. TO 지도라고 하는데 현대 지도를 저렇게 보면 한가운데 중심이 뭐가 온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도안으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에 놓기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아주 기가 막힌 도안입니다. 네. 우스꽝스럽다 그럴 게 아니에요. 맞네요. 생각 많이 한 거예요, 그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들. 맞는 거네. 네. 위에 아시아하고 유럽. 중국인들이 막 그 중국을 기어코 가운데 넣으려고 한 거나 이 사람들이 기어코 예루살렘을 하려고 한 거나 이거 TO지도 아까 그 구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웃음내. 옛날 사람들 진짜 어처구니 없어 이럴 게 아니에요. 나름 논리적으로 맞네요 지금. 이거 훌륭한 지도인 거예요. 그게 훌륭한 지도. 그런데 그 세계상을 표현해 놓은 그 앞권이 있어요. 지도가 실물 지도가 네. 우리한테 강리도가 있듯이 네. 저 뒤에 네. 그 지도 하나로 이 성당이 유명해. 해리포드, 저는 히어포드 자꾸 그랬는데 해리포드라고 읽더라고요. 네. 해리포드 캐시드럴. 그 성당이 유명한 것은 저 지도 하나 때문. 지도를 좀 클로즈업 하고 싶은데. 보고 싶습니까? 네. 보고 싶습니다. 맨 뒤에 보고 싶죠? 지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있죠. 네. 저게. 네. 지도의 가치를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 별것도 아닌 걸 왜 이렇게 애지중지하지 그래. 우리가 강리도 애지중지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듯이 똑같아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 네. 가죽. 그 암소 송아지 가죽에 했나? 크기는 강리도보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작아요. 네. 근데 상당히 큰 지도입니다. 그래서 양피지라고 그러죠. 암소 송아지 네. 가죽에 굉장히 많은 것을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성서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 지리 지식을 다 넣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 속에 다 들어있어. 성경 속에 나오는 예. 지리적인 그 지식이 성경 세계 지도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성경이라면 우리가 그 바이블을 잘 모르는 사람도 얼른 아는 누구나 상식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중심이다라고 성경에 써졌어. 그러니까 여기 중심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가 어디서 탄생했어요? 에덴 동산에 탄생했잖아요. 네. 에덴 동산 그려놓은 거예요. 탄생부터. 그리고 이제 종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종말을 그려놨어. 그리고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그 애굽에서 탈출한 거 그것을 선으로 다 그려놨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런 거 아시죠? 들었죠? 네. 소돔과 고모라 그려놨어. 그리고 그 소금 기둥이 된 로베 그 아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안에 그려놨어. 그러니까 이 지도도 그냥 웃기네, 뭐 알 수도 없네, 이상한 지도네 이러고 지나갈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도인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기독교 그 역사를 네.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고 믿고 했던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사실 답답해갖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도가 아니고 정말 그 시대의 문헌이네, 문헌. 예, 바다는 너무 작은데 저쪽 빨갛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네. 왜 이렇게 중시했겠어요? 홍해를 가르고 거기 탈출한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홍해를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홍해 가르고 간 그 노선을 해놨어요. 여기에 가서 이렇게 좀 이따 확대해보면 나올 텐데. 네. 그래서 이런 지도가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지금은 우습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사실인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사실이 있을 수가 없어. 있어도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좀 알기 쉽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 조금 공부해 볼까요?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스트잖아요. 이거 불어로 써졌는데 이거 선명해서 이걸 옮겼거든요. 빨간 건 홍해인 거죠. 예, 제 룩에 보면 이스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페라다스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메르루즈 이게 홍해예요. 홍해. 메르는 바다고 프로로 루즈는 물랑 루즈 할 때 그 루즈예요. 그 북다는 것이 홍해거든요. 가운데 제루살렘 있죠. 네. 한 가운데 있고 나름대로 다 심오해요 이게.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죠 여기에. 네. 알렉산드리아에 우리 강유도에 뭐가 있죠? 파로스 등대. 파로스 등대. 네. 근데 여기는 지금 표시 안 됐는데 파로스 등대 그려놨어요. 이 지도도. 자, 또 다른 거 볼까요? 이게 동쪽. 지금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해본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지중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네. 여기 홍해라는 것도 이제 아실 수 있고. 예,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고. 네. 여기 유럽이고 여기 이제 뭐 아시아 뭐 이렇게 해놨고.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건데 좀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별게 다 있어요. 야수, 동물, 상상, 뭐 예루살렘 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거 못 박힌 것까지 그려져 있잖아요. 정말. 별게 다 그려졌어요 여기에. 그러네요. 어. 이 지도들이 지금 몇 년도 지도? 1300년을 추정해. 1300년 이것도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어. 네, 기록이 없어요. 그럼 우리 강의도 뭐 이렇게 비교도 해볼 수 있겠어요. 지도에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비교라고 거예요. 해야 되나? 네. 비교하는데 우열을 비교하기보다는 각 문명권에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았는가 네. 이걸 이해해야지만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고지도를 단순히 우열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가 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우열을 비교하게 되는 건 뭐냐면 강리도가 자꾸 안 좋다 하니까 되고 있으니까 강리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지도들 봐라고 더 낫다 하고 자꾸 얼마나 강조를 하게 되는 훌륭하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일단 뭐 이거는 뭔가요? 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강리도에 네. 예루살렘이 표시가 돼 있어요. 요단강이 그려져 있고. 그뿐입니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알죠. 네. 우리는 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표시가 돼 있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으시죠? 네.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연구가라고 생각해봐. 네. 그래갖고 엉뚱한 상상을 해봐.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강리도에 예루살렘이 지명이 나와 있을까는 상상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주 괴짜가 있어 상상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 조사를 해볼 거 아니겠어요? 네. 예루살렘이 진짜 표시되어 있는가를 조사를 하면 요단강을 보겠죠. 네. 그 요단강을 보니까 요단강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연구가라고 생각해봐요. 백지 상태에서 아 여기 요단강 갔네. 그러면 요 근방에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이 나온다면 여기에 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찾아봐 막 찾아봐. 찾아볼 때 어떻게 찾아보겠어요? 아랍 지명을 한자로 옮겨놨기 때문에 예루살렘하고 비슷한 한자 발음을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무리 찾아도 없어. 왜 안 나올까요? 아무리 찾아도 예루살렘하고 비슷한 예루살렘, 제루살렘 그 뭐 유대 사람들 다르고 영어 사람 다르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한자가 안 나와. 그러면 이 사람 포기하겠죠. 아, 안 그려져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아랍 사람들은 달리 불렀다는 것을 놓친 거예요. 아랍 사람은 예루살렘하고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어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네. 아랍 사람들은 예루살렘하고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예루살렘을. 네, 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딴 이름이 있어요. 후스예요. 후스. 후스. 알 후스 또는 후스. 이걸 안 사람이라면 정수일 같은 분이라면 그걸 알기 때문에 후스를 찾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요. 여기. 홀사. 홀사. 예, 이걸 중국어로 발음하면 후스예요. 후스. 중국어로 후스인가요? 네. 홀사가? 서울 한다고 후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부른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그 발음을 따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명 규명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랍어를 모르면 할 수 없잖아요. 아랍어, 중국어 다 네. 알아야겠어요. 중국어 발음 알아야 돼요. 저는 중국어 발음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랍어 모르면 할 수 없겠죠. 네. 그러나 아랍어를 몰라도 연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루살렘을 구글에서 쳐봐. 그러면 영문 자료가 나와. 거기에 아랍어로는 후스라고 한다고 적혀져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후스? 후스가 혹시 있나? 찾아봐. 그럼 난 중국어를 아니까 이제 이거 후스구나. 작가님이 외교관을 하시면서 여러 언어를 제가 최초로 찾아낸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 같은 스토리 같아요. 일반인은 저거를 저렇게 그러니 찾아가기가 힘들죠. 지명 고증하는 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죠. 몇 개국어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지명을 고증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중국 밖의 지명이 이렇게까지 힘든 거예요. 규명하기가. 네, 네. 그 반면에 그거 규명하는 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만 찾아내도 그것은 내가 못 찾아냈으면 앞으로 50년 동안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홍일강리 역대 국도지도